자요, 페이지요. 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이요. 점유권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여러분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유는요. 점유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실상의 지배 똑같이는 못해요.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요. 이것을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있어야 되죠. 점유 설정 의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점유를 혼합 사실행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점유가 있으면 뭐가 있냐? 여기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점유권은 뭐냐면 이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유에서부터 뭐냐면 점유를 침탈당하면 가서 쫓아가서 빼앗아 와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력 구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여기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204조 하고요. 205조하고 206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204조는 점유의 해수라고 얘기하고 205조는 점유의 보유, 206조는 점유의 보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해수라고 하는 것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그럼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점유라면은 사람 99%는 점유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 같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볼펜을 잡고 손에 지금 쥐고 있죠? 이것을 점유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상의 사실로서 점유를 지금 볼펜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점유가 있으면 뭐가 있냐? 점유권이 있는데요. 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뭐가 있냐?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점유보조자는요. 편의점에서 뭐하는 학생? 알바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점유권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간접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접은 반드시 앞에다가 간접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 매개 관계. 만약에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 그러면 점유를 매개한다는 말은 뭐냐? 연결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대인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간접이라는 것은 반드시 간접만을 써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임차인은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직접. 근데 이 직접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우리 뭐라 한다? 점유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 매개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고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을한테 월세를 줬죠.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직접이고 원래 이 갑 집주인은요. 자기가 잠을 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고 본다 이 말이죠. 아무튼 점유자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뭐가 있는 것이냐?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요. 알겠죠? 여기서요. 이 사람은 간접이고 이건 직접이잖아요. 직접이라는 것은 뭐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직접 여기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지 않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여기는요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은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다는 말이고 간접은 점유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 점유 이렇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임대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점유죠. 점유라면 자력구조권하고 연결되고요. 여기 점유권이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력구조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죠. 그래서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알바생이죠.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여기는 뭐다? 점유하죠. 그러니까 자력구조권이 있죠. 그런데 점유권이 없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뭘 보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본단 말이죠.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요.
204조하고 205조하고 206조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점유의 회수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다른 것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이 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란다? 점유물 반환 청구다. 여기는요, 여기는 방해 제거 청구다. 방해 예방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환하고 방해 제거 이것은 반드시 점유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침해가 있을 때. 예방은요, 예방은 침해가 아니고 침해할 뭐가 있다? 염려가 있다 이 말이고요. 침해가 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염려니까 손해배상의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를 하는 것이고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지금 담벼락에 축대가 좀 쓰러지려고 그래요. 축대가 쓰러지려면 어떡하죠? 축대가 쓰러지지 않게끔 예방을 해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예방, 그것을 염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유보호 청구는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가 의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의리한 사람이 갑의 자전거를 침탈을 해. 여기서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하죠. 절도, 강도. 다른 건 절도는 안 되죠. 그래서 사기라든가 횡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의를 뭐라 한다? 의를 침탈자라고 얘기하죠. 자전거를 훔쳤으니까요. 이 사람의 상속인은 선의 악을 불문하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탈자나 상속인한테 무조건 내 자전거를 돌려달라. 반환 및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기서 밋이라는 말이고 여기는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손해배상은 이것은 순수한 채권일 뿐이란 말이에요. 채권. 원래는 채권법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물권법에 들어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환 및 손해배상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침탈. 여러분, 안날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보면 선의의 경우는 안날이고 악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절도나 강도를 당한 날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이 1년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출소다. 출소라는 것은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요, 유일하게요, 출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물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보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있죠. 그 채권자 취소권은 언제나 소송으로만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뭐란다? 출소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하고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의뢰한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뭐란다? 이것을 특별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승계인. 그럼 특별승계이면 이 특별승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 이 사람이 선의이다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지만 이 사람이 악의이다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침탈자와 침탈자의 상속인한테는 반환을 청구하죠. 침탈자의 승계인한테는 악의인 경우만 반환을 청구하죠. 선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이 병이요 선이죠. 선이면 그 다음 정이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환 청구인데요. 이게 이제 뭐가 차이가 있으냐면 우리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고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내가 보통 우리가요, 점유권만 있는 경우가 있고,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유자는 소유권도 있지만 점유권도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는 소유권은 없고, 뭐만 있어? 점유권만 있잖아요. 이렇게 점유권만 있어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여기 있어요. 먼저 점유권은 여기서 뭐라냐? 몇 년 안에 청구하죠?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요. 1년 안에 소송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승계인이 악의일 때만 반환 청구한다. 악의일 때만, 선일 때는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죠. 누굴 때만 청구해요? 악의일 때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출소기간이 아니다? 아니고요. 이 승계인이 악의일 때만 반환 청구하고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은요, 악일 때도 반환 청구하고 선일 때도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 여기는요, 반드시 뭐가 되죠? 침탈이죠? 중요한 것은 침탈. 뭐만요? 절도하고, 뭐만? 사기의 경우에만 반환 청구하죠? 물론 여기는요, 저기가 강도요? 강도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기라든가 임의로 이전했다. 임의로 사기. 이런 경우는 반환 청구를 여기는 한다 못한다? 못하죠.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여기는 반드시 절도나 강도일 때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유자인데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그럼 내가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탈이 됐을 때 그것도 1년 안에 소송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기쳐서 가져갔다, 그럼 나는 점유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하지만 소유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이것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손해배상. 그런데 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에서 뭐라고 나오냐? 방해가 뭐 날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고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반환 및 손해배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밑인데 여기는 아까 우리 반환을 뭐라 했죠?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이에요. 여기는요, 방해가 만 날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요. 그러니까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니까 이 1년이라고 하는 말은 손해배상에만 해당하고 방해 제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해 제거는 아까 저기 보면은 침해가 있을 때 방해 제거를 하는데 방해 제거가 종료가 됐다잖아요. 종료.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말은 방해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어디에만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놈의 방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옆에서 공사하는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그 다음에 공사 이제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하죠. 그럼 어때요? 공사가 완성이 됐거나 1년이 경과한다. 그러면 뭐를 못하냐? 그래서 방해 제거, 즉 제거 청구는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방해 제거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옆집에 담벼락이요, 우리 집으로 곧 쓰러질 것 같다, 이 말이죠. 아직은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안 쓰러졌죠? 염려가 있을 때 뭐라냐? 그래서 방해 예방을 해야 되겠죠? 방해 예방이요. 예방, 여기는 뭐냐면 또는 여기는 손해배상이죠. 여기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해, 담보. 말이 다르죠? 여기는 보면 및 손해배상이죠. 저기도 및 손해배상이죠. 여기는 뭐죠? 또는이죠, 또는. 왜 그러냐? 아직은 침해가 있다, 없다? 아직은 침해가 없죠? 아직은 침해가 없으니까 그것을 밋이라고 하지 않고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죠? 침해가 없으니까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염려가 언제 담벼락이 쓰러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은 1년이라는 제한이. 그런데 이 염려가요, 공사로 인해서 염려를 받을 수는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공사로 인한 경우는 공사가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가 되면은 방해 예방은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반환 청구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하고 이제 이것을 구별을 이렇게 해본단 말이죠. 이런 반환 청구는 뭐예요? 반환 청구 몇 년 안에? 1년이죠. 1년. 반드시 1년. 여기는 뭐죠? 여기는 침탈이죠. 침탈이다. 절도나 강도가 돼야 돼. 알겠죠? 1년이고, 침탈이다. 절도나 강도. 다른 건 절도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죠. 여기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공사 어쩌고저쩌고 없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및 손해배상 이렇게 됐죠. 반환 및 손해배상 이렇게 됐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요. 여기 보면 방해 제거는요,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여기는요, 방해 제거는요, 침탈 이외의 사유,
이외의 사유일 때 방해책이라고 그래요. 침탈 이외의 사유. 여기는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도 뭐냐? 여기도요, 뭐다? 및, 이렇게, 및,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방은요, 예방은 1년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단지 이거는 뭐냐? 염려만 있는 거예요. 염려만. 여기는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다? 무슨 뭐라고 했다?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뭐예요? 담보, 이렇게 담보. 또는 담보요. 여기는 및 손해배상이잖아요. 알겠죠? 여기는 및 손해배상, 여기는 및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또는 손해배상이 담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둘 다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여기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여기 두 가지는 1년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1년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는 침탈이고요. 제거는 침탈 이외의 사유일 때. 침탈일 때는 반환 청구. 침탈 말고 다른 이유로 돼 있을 때 그것은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요,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가장 이제 시험에 나오기 쉬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로 보시면 먼저요. 먼저 페이지 73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73페이지. 73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요. 물권료 청구권은 일종이고요. 2번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순수한 채권일 뿐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 즉 알바생이라고 그래. 알바생은요, 점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점유보자, 점유자 X. 점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점유물 반환 청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침탈이 돼야 돼요. 침탈. 여러분 위법한 강제 집행이죠. 위법한 강제 집행이니까 이것은 침탈하고 똑같이 본다 이 말이고요. 여러분 니은이 중요하죠. 직접 점유자죠. 누구죠?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무단 양도, 무단 전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의로 이 말은 직접 점유자가 지금 침탈을 당했다, 당하지 않았다,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임의로 그 말은 동그라미하고 침탈 X라고 써봐. 임의로 그 말은 침탈 X,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같아요.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 우리 여기서 보면 직접 간접이 있으면요. 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되면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간접 점유자가 침탈이냐 아니냐는 것은 항상 누구를 기준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해.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됐다?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 됐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지 임의로 그 말은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건 유실물 습득이죠. 유실물 습득은 누군가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주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니은은요 사기죠. 사기도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니은의 임의로 디귿의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니은의요 사기 이런 것은 뭐가 아니다? 한마디로 침탈이 아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 누구냐? 상대방은요 현재 자기의 사회적 지배 범위 내에 두고 있는 자나 포괄 승계인. 그래서 포괄 승계인 거기서 줄 것이고 선악 불문이에요. 포괄 승계는 선악을 불문해. 왜냐면 상속인은 피상속인하고 지위가 동일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바로 보면 침탈자에 누구? 악이 동일하면 악의의 특별 승계인. 만약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악의의 특별 승계인.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니은 봐봐.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을이 갑한테 임차했다잖아요. 그러면 을이 누구냐? 임차인이죠. 그러면 갑은 누구냐? 임대인이죠. 그럼 을을 뭐란다? 을은 임차인이니까 을을 뭐란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 갑은 누구냐? 임대인, 집주인이죠. 그래서 갑을 뭐란다?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하고 간접이 있을 때는 항상 누구를 기준한다?
직접을 기준으로 한다. 직접.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간접도 침탈이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을이 지금 누구죠? 을이 직접 점유자죠. 그런데 이 임차한 시계를 제3자 병이 훔쳐간 경우, 동그라미 훔쳐간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침탈이라고 얘기해. 훔쳐간 경우, 침탈이죠? 그러니까 을이 침탈당했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인 갑도 침탈당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시계의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디귿은요. 점유자의 점유 회수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점유자의 점유 회수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점유 회수 청구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반환이에요? 방해 제거예요? 여러분 회수라고 하는 것은 반환이란 말이에요. 회수 동그라미 반환. 반환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특별 승계인이 악일 때는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선일 때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리을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누가?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로부터 특별 승계하죠. 누가요? 선의의 제3자. 됐나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로부터 특별 승계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는 침탈을 당한 날이죠. 이러면 안 날이 아니에요. 침탈당한 사실을 안 날 X에 안 날. 감정평가사에서는 침탈당한 사실을 안 날. 그래가지고 틀린 걸로 났단 말이죠. 침탈당한 날이지 안 날이 아니라고.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반환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자, 그 다음 장이요. 5번.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몇 년? 1년. 소유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6번은요. 동산인 도품을 선의 취득한 자 가로묶어. 선의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죠. 알았죠? 그래서 선의 취득한 자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그래요? 왜 선의 취득한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럼 봐봐. 그럼 선의 취득이 뭐예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의 그 물건을 을이 몰래 훔쳐가지고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이 병이요? 평원, 공연, 무슨 점유? 선의죠, 선의, 무과시로 점유하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갑의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 갑의 동산을 을이 몰래 훔쳐가지고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아 자기 것이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로 그 물건을 사. 그럼 병이 선의 취득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누구죠? 선의죠, 특별 승계인이 누구예요? 선의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선의 취득했다는 말은 선의 취득자가 선이란 말이죠. 우리는 누구한테 반환 청구한다? 악의의 승계인한테 반환 청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의 취득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악의가 아니고 누구다? 선이죠. 선의하기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승계인이요, 선의 취득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보면 1번이요. 방해가 만 날로부터 여기는 종료. 딱 나왔죠? 종료한 날로부터니까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적용한다. 손해배상에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사죠. 공사 착수 몇 년 경과? 1년의 경과. 그럼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자, 그러면 4번요. 건물의 소유자죠.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죠.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뭐가 된다? 인정된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건물을 통해서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자, 예방이요. 예방은 뭐죠? 또는 염려죠, 염려. 여러분 박스 밑에 봐봐. 염려 했을 때 예방 또는이죠, 또는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 및 X, 박스 밑에 또는이지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의 담보 이래야 돼. 자, 그럼 6번 한번 봐봐요. 그럼 6번을 보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죠? 6번은요. 여기 보면 이런 물건 봐. 물건은 뭐가 돼 있어요? 물건은 먼저 뭐가 있어? 점유권. 그다음에 또 뭐가 돼 있어? 본권. 이렇게 돼 있죠?
점유권하고 본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본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소유권하고 뭐가 들어있어? 제한 물권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것을 우리는 본권이라고 하고 이건 점유권이죠.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가 평면을 달리하는 거예요. 점유는 점유대로, 소유는 소유대로, 본권은 본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비교되잖아요. 이게 비교. 이건 뭐예요? 봐봐. 이 말이죠. 사람은 남자하고 뭐다? 여자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 나왔죠?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를 못한다? 재판하지 못한다. 똑같아. 그 다음에 준점유라고 되어 있죠? 이런 봐봐. 우리 물권법 중에서 8가지 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가 있죠. 이러면 이 8가지 중에서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이 딱 2개가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어? 유치권하고,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딱 2가지죠. 지역권, 저당권 2개죠. 이 2가지를 뭐란다? 준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점유하니까 준점유라는 말을 쓰면 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유하고 비스무리하게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점유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냥 뭐라 한다? 점유권이죠. 그것은. 그런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잖아?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로 보는 것이다? 준점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채권하고 무채재산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무채재산권, 지역권, 저당권 이것을 뭐라 한다? 준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요.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한번 와보세요. 67페이지 이하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봐봐요. 다시요. 다시 보면 원래 이제 점유가 있어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점유로부터는 뭐가 나온다? 자력구제권. 점유권으로부터는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런데 우리는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점유보호자 알바생.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이것을 뭐란다? 간접점유 이렇게요. 일단 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보냐면 점유권원이 불분명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면 점유권원이죠. 점유권원이 뭐하다? 분명하죠. 그럼 분명하면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분명하다. 소유자죠.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절도범이죠. 절도범은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자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 이렇게 했죠. 물론 여기요. 유치권이나 질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가 뭐냐 타주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보면 자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것이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이렇게 나와 소유의 의사. 그럼 무조건 그건 뭐다? 자주죠. 자주. 그럼 이 자주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 절도범을 생각하란 말이야. 절도범은요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가 아니죠. 자기가 마치 누구이냐? 소유자인 양. 자기가 소유자인 양 행동하는 거죠. 만약에 남의 자전거를 훔쳤다. 자기 것인 양 타고 다니고 친구한테 빌려주고 돈 없고 공하면 어때요? 중고로 또 팔고 자기 것인 양. 그런데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 나타나면 쫄고 그러지 않으면 도망가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소유의 의사라고 그래요. 소유의 의사는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마치 누구이냐? 소유자인 양.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절도범 소유의 의사다 이렇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타주점이죠. 이건 분명하니까 이거 만약에요. 예를 들어 시험에 소유자가 그럼 무조건 자주점이에요. 만약에 지상권자가 무조건 타주점이에요. 임차인이 무조건 타주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불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점유자가 이렇게요. 점유자가 이렇게. 점유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점유자가 이렇게. 이 사람이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임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점유자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점유자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점유자가 이렇게 나오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이 일단 뭐로 봐줘? 자주점유로 봐줘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다.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원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주점유하고 평원점유하고 공연점유하고 선의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된다 말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점유자는 뭐로 본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점유로 본다 이 말이죠. 제일 여러분 시험에 한 게 무과실이죠.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주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점유자는 선의점유, 무과실점유로 추정한다. 밑도 끝도 없이. 소유자는 자주점유, 평원점유, 무과실점유로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요 추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입증한다? 누가? 추정이 된다 그럼 누가 입증해? 상대방이 입증을 하죠. 너는 자주가 아니고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평온한 거 반대가 뭐죠? 폭력. 폭력에 의한 점유. 그 다음에 공연한 거 뭐죠? 이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공연한 거죠? 공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몰래 남 모르게 하는 것은 뭐다? 숨기는 걸 은비죠. 선의의 뭐죠? 악이죠. 무과실은 뭐죠? 과실 있는 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하자 있는 점유의 경우는 점유를 나중에 병합하죠. 병합을 하면은 하자 있는 점유는 뭐가 된다? 병합하면 승계가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것은 추정 안 되죠? 추정 안 되니까 누가요? 점유자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해서 무과실인지를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것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것이 자주점유이냐 어떤 것이 우리가 타주점유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것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한 암기로 이것은 자주다 이것은 타주다 암기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타주점유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요 악의의 무단점유 무단점유임이 밝혀지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이 을한 사람이요 이 경계 철조망을 없애버리고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남의 땅을요 침입해가지고 건물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을은요 철조망이 있는데 이걸 치워버리고 여기를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이것을 뭐라 한다? 악이죠. 무단으로 점유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명의수탁자예요. 그럼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얘기하는데 명의수탁자란 말은 그냥 명의수탁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달리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명의수탁자란 말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기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인데요. 이 집의 집 등기만 을 앞으로 맡겨놓자 이 말이죠. 이걸 수탁자죠. 그럼 명의수탁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된 자 이걸 명의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오냐 그냥 명의수탁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 자 등기가 되어 있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것을 명의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분묘기지라고 얘기했죠. 분묘기지.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병이요 이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병이 1,000만 원씩 해가지고 3,000만 원에서 땅을 공동으로 샀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이 땅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전부. 그러면 자기 지분은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인데 나머지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죠. 그래서 공유자의 점유, 공유자 이것을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암기해야 돼. 뭐라고 암기해야 돼요? 악의의 무단점유 이렇게 됐죠? 악의의 무단점유, 명의수탁자, 공유자, 분묘기지 이 네 가지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걸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뭐냐면 비교해야 돼요. 뭐죠? 착오로요 인접토지의 일부 이렇게요. 인접토지의 일부 이렇게요. 그런데 등기부상 면적, 등기부상 면적을 현저히 초과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인접토지 일부라는 것은 이 사람이 962평의 땅을 산 거예요. 962평. 962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땅 51평도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962평의 땅을 샀는데요. 옆에 있는 땅이 있잖아요. 옆에 땅이 있는데 그 땅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51평까지, 그러니까 모두에서 1000평이 넘게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51평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유냐? 이것은 무슨 점유다? 이것을 자주 점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등기상 면적을 현재 초과했단 말이야. 말이냐? 이 사람이 이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요, 자기는 13평의 땅을 사, 13평의 땅을 사는데 옆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은 뭐다? 이 30평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분 권한이죠. 처분 권한 없음을,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무효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건 세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 매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매매라는 거죠. 매매에서 인도 의무를 진 자. 그러면 인도 의무를 진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 그러면 내가 뭐 가냐? 등기까지 해서 등기까지.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까지 다 했어. 근데 아직 땅만 인도하지 않았어. 땅만. 알겠죠? 이걸 얘기하고. 경매의 경우는 경락대금을 완납해. 이러면요, 경매의 경우는 언제 소유자가 되죠? 경락대금 완납 시. 완납했을 때 종전 소유자의 점유 이렇게요. 계약이 그러면 해제가 되죠?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따라서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복귀 이랬대요.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의 점유 이렇게요. 매수인의 점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있죠. 무권리자요. 무권리자의 점유,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권리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죠? 처분 권한이라는 것은 뭐죠? 등기죠.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타주 점유고, 모르고 있다. 여전히 무슨 점유고? 자주 점유고. 매매계약이 무효다. 이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모르고 있다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다. 여러분 여기 매매죠. 매매에서 뭘 한다? 인도 의무를 지고 있죠. 인도 의무. 그래서 매매에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인도 의무. 알겠죠? 그래서 인도 의무를 진자. 그럼 이것은 무슨 점이다? 타주 점이고요. 여러분 경매죠. 경매에서요,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종전 소유자.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어때요? 경락인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는 무슨 점이다? 그래서 타주 점유이다 이 말이고요. 여러분 계약이 뭐가 되죠? 해제가 되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때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해버리죠. 그럼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우리는 무권리자 569조에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해서 점유한다.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다.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 타주냐 자주냐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암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이러면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점유자죠. 점유자가요. 누구한테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뭐냐? 소를 지게 하죠. 소를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가 있고, 이거는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뭘 한다? 소를 지게 하죠. 소를 제기했다가 뭐한 경우가 있다? 패소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러면 점유자는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패소한다. 패소해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가 되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은 소유자가요,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건 내 거니까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점유자가 패소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어. 그럼 점유자는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죠. 그래서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기하기 어려우면 점자를 보면 쏘기 탄다, 쏘타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둘 다 소송이 제기되죠.
폐사죠. 폐사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무슨 점유가 된다? 악의 점유자가 되죠. 그러면 악의 점유가 되면 뭐를 못한다?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과실을 수치하지 못해. 악의 점유가 되면.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자주다 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장 6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68페이지를 보면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자 소유의 의사요. 1번 소유의 의사 즉 타인을 배제하면서 자기의 소유물처럼 거기를 가로막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68페이지 맨 밑에 배타적 지배를 행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거죠. 법률상 소유권을 가지고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68페이지 맨 밑에요. 점유시초 거기를 줄고 점유시초 거기를 점유개시시 이렇게 점유개시시 처음에 점유를 할 때 알죠? 외형적 객관적이다. 외형적 객관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내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소유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세권 계약서다. 전세계약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니까 무조건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한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자 오른쪽이요. 자주 점유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번을 보면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따라서 선의가 아니고 악이고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요?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 줄고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 이것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자 이번은요 자주 점유의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가로막고 처음에요. 점유자가 알겠죠? 두 번째로 처음에요.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렇게까지 가로막고 우리는요. 점유자가 자주 점유를 증명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증명하죠. 왜요? 우리가 여기 보면 점유자라고 되어 있죠. 점유자는 봐봐요. 여기 아무 말 없이 점유자 그러면 일단 자주로 추정이 돼. 자주로 추정되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자주점유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는 자주라고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 왜? 증명을 내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해야 된다? 상대방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첫 번째 끝에 보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여기 인접토지 일부. 인접토지 일부. 그러면 그것은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죠. 거기다 쓰란 말이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비교해가지고 맨 끝에다가 3번에요. 세 번째 줄 맨 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등기부상 면적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등기부상 면적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이렇게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면적을 현저히 초과한다. 그러면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등기부상 면적을 현저히 초과 타주 점유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점유자의 승계인이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 거기를 가로막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그것을 뭐란다? 점유의 분리 이렇게 해요. 점유의 분리한다 있죠? 점유의 분리 이렇게요. 그러면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 자주점유로 추정한단 말은 점유자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하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5번이죠.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토지에 주고 매수를 제위 거기를 박스에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매수를 제외했다 해서 여전히 자주점유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다? 그건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자,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뭐가 아니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이렇게. 알죠? 두 가지.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7번 봐봐. 7번은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 무권리자.
우리나라는요 569조에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죠.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그 다음 8번은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뭐란다? 법인이라고 그래. 법인은 뭐다? 점유자라는 말이죠. 점유자.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뭐 지상권자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뭐라고 한다? 점유자가 이 말이잖아요. 이러면 점유자가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때는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자주. 따라서 입증 책임을 점유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한다? 상대방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뭐라 한다? 점유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가지고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됐어. 무효 동그라미. 그러한 사실 알지 못한 동그라미. 무효라는 것을 몰라. 그러면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 그다서 알고 있는 경우 옆주국과 타주. 알고 있으면 뭐가 된다? 타주가 돼. 자, 그러면 10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동그라미. 개시한 자. 우리는 언제 기준으로 한다? 점유 개시시를 기준하죠. 그럼 봐봐요. 1월 1일 날 내가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어. 그런데 오늘 3월 1일 날이요 나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3월 1일 날 알았어. 1월 1일 날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데 3월 1일 날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고 3월 1일 이후부터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한다? 점유 개시시를 기준하니까. 알죠? 나중에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 그래도 그동안의 점유가 타주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11번은요.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매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알고 매수했다.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수.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수.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타주라고 그래. 타주. 그런데 그러한 매수했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잖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러면 무슨 점이다? 옆으로 줄 그어가지고 연결해. 자주점유다. 옆으로 연결해. 자주점유 이렇게. 3번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주로 추정되는 경우 타주에서는 1번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요.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줄고 잘 알면서 그것부터 줄고 잘 알면서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 알면서 악이라고 그래.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그래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명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죠.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자 2번 공유자 1인 딱 여기 공유자 1인 공유자 무슨 점이다? 타주. 3번 봐봐 줄고 명의신탁에 기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여기 명의신탁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 이퀄 명의수탁자 알겠죠? 무슨 점유? 타주. 자 그러면 4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분묘기지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 5번은요 경락허가죠. 그러면 경락허가 되면 뭐예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자가 되죠. 경락허가 결정에 따라서 종전소유자 다른 말 써봐. 그거 이퀄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종전소유자 누구다?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점유로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자 그럼 6번은요 처분 권한이 뭐냐면 등기죠. 등기해줄 수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근데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가로 있고 모르고 그럼 뭐다? 자주 동그라미 모르고 그러면 자주인데 알면서 하면 타주고 바로 밑에요. 무효임을 알면서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하면 뭐다? 자주 동그라미 모르고 하면 자주인데 즉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이다. 7번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 해제 동그라미.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8번은요. 타인에게 매도하여 바로 옆에요. 인도 의무를 진자. 인도 의무를 진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매매 잔금 다 받고 목적물만 인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잔금을 다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소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점유다? 타주. 9번은요. 타주 점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는 사실 자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무슨 말이다? 등기는 점유와 무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점유하고 무관해. 그러니까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4번에요. 소송상의 문제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상의 문제로 보면 1번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 누구? 점유자 할 때 점자 동그라미 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죠. 패소. 그러면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이퀄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 그런데 세 번째 줄은 언제부터? 소송의 제기 시부터. 무슨 점유? 아기점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여기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패소 시부터 아기. 그러면 안 된다고. 패소 시부터가 아기가 아니고 언제부터? 소제기 시. 소제기 시부터 아기다. 알겠죠? 자, 2번은요.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얘기하죠. 누구를?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그래서 점유자가 뭘 한다? 패소하죠. 패소. 그럼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소제기. 패소 시부터 아니라고 그랬죠. 소제기 시부터 아기. 패소 판결을 받을 때부터 무슨 점유? 타주. 지금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예요? 1번은 누구한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2번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게 차이가 있죠.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둘 다 동일한 것은 뭐예요? 둘 다 동일한 것은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패소 시부터가 아니고 소제기 시부터. 무슨 점이다? 아기점이다. 그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밑에요. 5번이요. 5번. 평원공연 선임무과실의 5번. 5번을 보면 뭐냐면 5번은요. 무과실 점유라고 되어 있나요? 기억 봐봐요. 점유의 권리 추정료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2번요. 무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가로묶고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 가로묶고 점유자. 이 말이죠. 점유자. 점유자가 입증하고 등기부 취득시에서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입증하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퀄 점유자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퀄 점유자가 선의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과실 점유력이 돼 있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무과실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요, 취득시효하고 선의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해. 그래서 선의 취득에서는 선의 취득자,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시효 취득자가 입증한다. 그 두 사람을 뭐라 한다?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점유자. 뭐라고 한다고? 점유자. 이렇게.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어디로 보냐면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